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 정부 추경 사업에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업계를 좀 간접적으로나마도 지원을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좀 조기 예약하는 부분으로서 해서 할인 지원해드리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계분들한테 여행 상품을 좀 공모를 받아서 그 상품의 할인 혜택을 좀 부여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소비 욕구를 좀 증대시키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여행 상품을 좀 구매를 증대시켜서 이제 도움을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또 나중에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좀 또 자세하게 좀 제가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여기 화면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 지원이라는 사업이고, 지금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 대상은 전국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내 또는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되고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분들 대상이고, 그 업체에서 준비한 기존 신규 여행 상품을 공모를 받아서 접수해서 이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지원 상품으로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보증보험 가입과 유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 목적은 그 국내 여행 상품을 좀 선 예약 받아서,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이지만은 국내 시장은 조금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내 여행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을 좀 할인을 드리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욕구를 좀 증대시켜서 수요를 촉진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촉진을 해서 여행 시장을 좀 조기 회복시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국내 여행 상품을 조기 예약하면서 그 선결제할 때 30% 할인 혜택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 중에서 정부 지원, 저희가 드리는 지원이 최대 6만 원이고 총 20%,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20%만큼은 지원을 해드리고 10%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자사에서 부담을 해서 할인을 더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30% 이상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측면이고요. 10% 부분에서도 자부담으로 10%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각종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많거든요. 뭐 인바운드 대상으로도 많지만은 내국인 대상도 있는데 그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많이 바꾸고 계신 상황입니다. 인바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 측면으로 많이 지원 제도를 좀 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셔서 여행사의 10% 부분을 지자체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10% 그 할인을 적용을 시켜라는 부분이고 10%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는 기본이고 지자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에서 조금 더 할인을 하면서 소비를 좀 더 시키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할인을 하겠다 하시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으로 할인 금액을 적용을 시켜주셔도 되고, 지자체 10% 부분을 지자체가 10% 전부 다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여행사들은 뭐 안 하겠도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죠. 그래서 10%에 대한 지자체하고 여행사의 대부분 부분들은 그 협의회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할 때는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평가할 때 지자체의 그 할인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으로서 지자체 참여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행 상품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상품을 공모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숙박 및 식사, 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된 종합 여행 상품을 선정을 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상품 선정할 때는 이제 관광 지역에 대한 균형적 배분도 고려를 할 부분인 거고요. 숙박을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그냥 뭐 단순하게 당일 여행 상품이라든가 뭐 그런 상품들은 지역에서 전혀 뭐 소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소한 1박 이상의 상품을 좀 운영을 하셔서 또 소비자분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체류하면서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관광지를 좀 다 돌아보면서 이제 소비를 좀 장려시키자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한 번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그 선정된 상품을 올려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 예약이라든가 판매, 그다음에 이런 중복 체크, 그다음에 그 정상 관리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인데요. 행사 종료되면 이제 여행 계약들을 이행한 건에 대해서 정산 확인하고 나서 할인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별 가격별로 좀 예시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아래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숙박 상품이 되면 최소한 한 1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대 여행 상품인 경우에 정부 20% 지원이니까 2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지자체 여행사가 만 원의 할인 금액을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3만 원 정도의 할인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5만 원에서 19만 원대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3만 원 지원, 지자체 여행사가 15,000원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5,000원 할인을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20만 원에서 24만 원대일 경우에는 정부 4만 원, 여행사 지자체 2만 원, 그래서 6만 원 할인이고, 25만 원에서 29만 원일 경우에 5만 원, 그다음에 2만 5천 원 해서 7만 5천 원의 할인 혜택.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이고 지자체 여행사가 3만 원, 그 이상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상품 판매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 부분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3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 부분들을 어떻게 뭐 여행사가 3만, 뭐 예를 들어 30만 원 상품이다. 여행사가 3만 원을 그대로 뭐 할인을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3만 원을 뭐 지자체랑 같이 나눠서 뭐 2만 원, 만 원으로 적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뭐 3만 원 전체가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되신다면은 3만 원 뭐 그대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요. 이 3만 원보다 더 할인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더 할인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좀 장려시키고자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번에 지원해드리는 부분도 20%까지고 최대 6만 원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그 지역 지자체, 그다음에 여행사 자부담으로 할인한 부분들은 10% 이상 더 자유롭게 더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 공모와 심사를 7월 중에 이제 공모 내고 심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는 상품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여행 상품 홍보와 판매를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 구매 계약 결제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달 그 여행 상품이 이제 진행이 될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선결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9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하는 상품들을 미리 출시를 해서 선결제 받고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여행 상품을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계절성이 없는 뭐 연중 상품을 뭐 진행하셔도 상관없으신 거고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상품을 지금 8월 달부터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상품, 뭐 여행 상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여행 종료가 되면 정산에 따라서 그 인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그래서 11월 상품은 12월 달에 이제 지원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12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마치고 사업을 종료하는 진행 일정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공모 조건과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조건입니다. 아래 사항을 다 충족하는 상품이면 다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 등록, 국내 또는 일반 여행업으로서 2년 이상 업체의 기존 신규 상품 다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제주 일정 포함은 제외입니다. 제주도는 뭐 너무 포화 상태고, 또 제주도 자체에서도 그 외부인들, 육지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그 입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는 제외고요. 나머지 전국 어느 지역을 다 가는 상품으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상품, 뭐 수도권으로 오는 여행 상품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을 때 질문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을 연계해서 뭐 돌아가는 상품들도 괜찮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울산 갔다가 목포로 가는 상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상품들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각 지자체에서 협조받는 부분들, 뭐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들, 중복하는 부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뭐 안 준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20%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박 이상의 숙박, 식사, 관광 일정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관광 일정은 유료 관광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1박 이상이고 숙박 조건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부분인데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숙박업소입니다. 지난주에 지자체에 설명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당초 계획은 3성급 이상의 호텔로 정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확산 부분도 있고 방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숙박에 대한 뭐 방역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을 했더니 이제 강원도라든가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3성급 이상의 숙박업소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로 했고요. 또 만약에 그런 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동급의 동일한 수준의 숙박업소로 예를 들면 뭐 펜션이라든가 글램핑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뭐 숙박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 수준은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방역이 되는 쪽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기본 조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일정 및 콘텐츠가 좀 포함된 상품 이렇게 해서 충족이 되는 부분이면 가능하시고요. 또 운영 조건에서는 여행 상품 취소라든가 환불 규정을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또 코로나가 뭐 발병했는데 여행을 못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100% 환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취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평상시에 그런 규정은 그대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좀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소비자 보호, 관광 서비스 측면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국내 여행사들도 이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부분들 금액이 좀 부담스럽지만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입이 돼 있으시면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좀 더 뭐 소비자 보호 측면이라든가 뭐 먹튀 방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소비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은 운영상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필수사항으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여행 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침 가이드를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준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 선정이라든가 지원금 지급 절차 부분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행 상품 공고 및 상품 접수는 7월 말 이 설명회 끝나고 다음 주 중에 바로 공고를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 접수를 받고 8월 초에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서 선정 심사를 해서 상품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결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 일단 8월부터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 이제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월별로,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여행이 종료되면은 정산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12월에 이제 사업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조금씩 변동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공지를 통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안내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접수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3주간 공고를 해서 접수 받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말라고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공모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 공고문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분들 또 서울까지 오실 수도 없고 또 우편 보내면 또 우편 요금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뭐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이 받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할인 지원 상품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여행 상품 설명서도 사이트에 있는 양식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부 일정표는 여행사별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사이트에다가 또 규격화된 또 그 내용을 넣어버리면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품을 직접 넣는데 힘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세부 일정표는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표 그대로 파일로 해서 첨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런 기본 서식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작성하셔서 파일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관광사업자 등록증 4번 스캔해서 첨부를 해주셔야지 이제 관광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지금 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데 일단 최근 2년간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를 좀 첨부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행사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라든가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진짜 이 여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손익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행업으로서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먹튀라든가 문제의 소지가 없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타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받은 수상 사항들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이제 여행사가 이제 믿을 만한 업체인지 체크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선정 심사 기준 부분인데요. 일단은 선정에 대한 개수는 신청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일단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적용시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별로 응모 가능 숫자는 좀 제한을 뒀습니다. 업체별로 6개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규모가 되시고 충분한 기획력이 있는 대형 업체분들 수십 개 내시고 이러면은 좀 또 지방에 있는 여행사 같은 중소 여행사들한테 불리한 부분을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업체당 최대 6개까지만 응모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외부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서류 심사로서 선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회 때도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페이퍼 작업만 잘하는 업체들, 그리고 그냥 수수료 챙기는 형식으로 해서 상품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좀 상품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품 공모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지자체 참여가 좀 더 높은 부분들은 가산점 부여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 좀 설명을 드리면은 5가지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지역 관광 기여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상품이라든가 또 관광지, 숙박, 식사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좀 10점씩 해서 체크를 하고요. 또 소비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잘 먹힐 수 있는 상품인지, 또 다양하고 적절한 체험 관광이 들어가 있는지 부분들을 각 10점씩 해서 평가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할인해 드리는 상품이다 해서 또 미리 상품가를 쫙 올려놓고 할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부분이고요. 또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영업 운영 능력이 있는 건지를 또 그런 부분들에서 한 10점 정도 이렇게 각각 10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홍보라든가 고객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할인율 적용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10점씩으로 해서 평가할 거고요. 또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안전 대비, 취소 환불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는 부분들 해서 10점씩 해서 총 100점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가점 부분은 지방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또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관광벤처기업, 그 다음에 지자체 할인이 10% 이상인 경우에,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방지 대책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10%로 5점 정도의 가산점을 좀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행 상품 공모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능한 상품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 패키지 상품도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 세미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목적지 직결 여행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직결지에 다 오시고, 뭐 KTX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직결지에 오셔서 그 직결지에서 이제 여행이 시작하는 부분들, 그런 상품도 가능한 부분으로서 다 열어놨습니다. 이 이외에도 숙박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여행 상품이면 다 응모는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행 상품, 그다음에 여행사 선정 배분 부분은 접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 여행 방문지 현황이라든가 여행업 등록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좀 배분을 할 사항입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의외로 강원도가 많을 줄 알았는데 경상도가 많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한 40% 이상이 경상도 쪽을 많이 여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행업 등록사항이 수도권이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여행사들만 다 집중해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보는 거지만은 그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의 이제 또 소재지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좀 균형적으로 좀 배분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여행사들이 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행 상품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숙박이 들어가고 전통시장 방문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뭐 기존 또는 신규 여행 상품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2박 이상 숙박일 경우에 이제 뭐 반일이라든가 1일 정도의 자유 일정이 포함된 여행 상품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지 숙식 체험 일정이 포함되고 교통편만 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직결지로 와서 시작하는 상품, 예를 들면은 목포 맛집 기행 2박 3일인데 직결지를 목포역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뭐 KTX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목포역까지 오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행객시는 이제 목포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박 3일 돌고 목포역에서 이제 여행이 끝나는 이런 상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별개로는 그 홍도 흑산도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개별적으로 선착장까지 오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들끼리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들이 목격을 하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가 이제 그 홍도옥산도 그 선박을 이용한 이제 뭐 투어를 시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최소 조건만 충족되는 상품이면은 모든 상품들 다 응모가 가능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하지만은 소비자들이 봐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상품이 아닌 이상은 가능한 상품들 다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상품 공모 접수 상품 선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초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접수된 상품에 대해서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입찰 공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곧 이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와 또 예약 결제 및 정상 관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복 체크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예정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홍보와 판매도 플랫폼 업체도 같이 할 거고, 별도의 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지원 제도와 또 그 상품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좀 많이 구매하고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9월부터 여행 종료가 되면은 여행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제 정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여행을 마친 분들 숫자만큼의 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에 이제 완료된 거는 12월 달에 또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12월 달에 모든 지원금 지급을 완료해서 상품 종료할 예정이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모든 상품을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재부라든가 국회에서는 중복으로 수혜받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걸러달라는 부분이 요구사항 기본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또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긴 한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플랫폼 이용료를 줘야 되느냐, 뭐 상품당 뭐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이 플랫폼은 관리를 위한, 그리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관리를 위한 중개 플랫폼인 거고, 오히려 그 홍보 여력이 없는 여행사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도 그 대국민 노출을 좀 강하게 하고 홍보를 강하게 해서 소비자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을 좀 강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뭐 대금 결제가 뭐 이렇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부분도 여기서 결제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운영을 할 거고, 그 여행사 뭐 판매 수수료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 관리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으로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개 관리 플랫폼인 거고, 여행사들한테 뭐 별도의 수수료를 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예, 둘 다 가능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행사가 자부담으로 10%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바운드 외국인 유치 부분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용들 받아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국내 쪽으로 이렇게 좀 지침을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더 이제 증대시키고 또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10% 적용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 또 나중에 못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우선 지원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아니시면은 이제 그런 인센티브 지원도 후정산 부분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서 이제 할인 혜택 부여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질문상에서 뭐 이렇게 돈을 내놓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품 판매가에서 그만큼을 할인을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받고 상품을 판매를 좀 더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에서 여행사 수수료 부분을 깎아주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뭐 여행사 수수료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질 그 이익을 조금 줄여서 좀 먼저 이렇게 상품을 좀 이렇게 출시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매되게끔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렇게 하는데 부담이 되시니까 20%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16개 지자체,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세종시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설명을 하고 또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도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서 이제 업계분들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이제 인센티브 지원 부분들을 좀 이쪽으로 전환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또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몇 개 지자체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바로 앞전 시간에서는 그 지자체 분도 오셔가지고 또 지난번 지자체 설명회 못 왔다고 또 오셔서 이렇게 또 내용을 듣고 가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 집행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지자체 쪽에서 좀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자체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으셔야 될 부분으로서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시면은 자부담으로 10%까지 감안을 하시고 좀 진행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품 구성 내용에다가 예, 뭐 이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뭐 현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뭐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으신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 구상할 때 당초 계획이 상품을 선정을 하지 말고 모든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지역 상품이죠. 1박 이상의 지역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시는 소비자들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불가하다 해가지고 여러 협의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상품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또 뭐 할인을 적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냥 그 사은품 형식으로 드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산 자료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산 자료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니까 고객이 예약을 하고 실제 여행을 마쳤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 지역을 가서 숙박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원해드릴 때 이제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랑 협의하셔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행 종료하시고 정산 서류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자한테 이제 정산 만료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설문조사도 받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여행으로 집행한 그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행 다녀오시면은 건건이 이제 정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산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이 소비자가 여행을 완료했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그 소비자가 예약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약 취소했는데 또 신청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혜택을 그거는 잘못 부정 수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소비자 그러니까 예약을 하시고 여행 상품 판매된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행을 마쳤다라는 부분만 증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뭐 숙박을 했다 뭐 구체적인 뭐 자세한 서류는 필요 없으신 거고요. 그 분이 여행을 종료했다라는 것만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그걸 해주시면 되는 거고, 플랫폼 운영사가 선정이 되고 또 상품이 선정이 되면은 그 상품을 운영하는 이제 담당자분들하고 플랫폼사하고도 한번 미팅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올리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운영 부분들, 정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또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취소된 것 부분도 그 플랫폼에서 취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을 개시할 시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 개시되고 나면 바로 그렇죠. 바로 입금되는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카드 수수료 부분이 또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플랫폼사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마 지금 유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는 어차피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는 그런 뭐 온라인 뭐 공개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지금 응찰을 했고요. 해외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능하면은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로 할 부분이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근데 업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서 업체를 선정할 부분이고요. 또 홍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일단 이제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상품이 선정이 돼야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또 홍보 계획을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온라인 플랫폼 업체 공모할 때도 그 플랫폼에 대한 홍보도 대국민 홍보 부분도 과업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할 거고 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플랫폼 업체는 중개 부분이고 당연히 자사 상품이 선정이 됐고 자기가 운영하는 상품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홍보하실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상품을 운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홍보도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플랫폼 업체들도 홍보를 할 거고 저희는 이제 이 지원 제도와 더불어서 또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플랫폼을 좀 거쳐서 중개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시라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선결제, 하루 전도 선결제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취소료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선결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11월 상품이거든요. 가을 상품들을 8월 달에 이제 좀 출시를 해가지고 좀 구매 욕구를 좀 증대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선결제라는 말을 한 거고, 그 예약금을 넣고 이제 결제, 그러니까 뭐 사실 여행 상품을 좀 100% 요금을 다 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약금 걸고 나중에 내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약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그 빨리 좀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먹튀하는 여행사들에 대해서 방지는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운영사를 통해서 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행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그 좀 지불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하루 전도 미리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8월 달에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운영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 상품을 올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8월 상품을 지금 운영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초에 상품 선정이 돼가지고 홍보하고 하다 보면은 뭐 8월 중순, 빨라야 8월 중순 정도 뭐 플랫폼이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8월달 상품을 운영을 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9월부터 11월 상품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일단 현재 판매하는 상품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상품이라면은 거기에서 30%를 좀 할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0%까지 부담스러우니까 20%는 정부에서 드리겠다는 거고, 10% 부분은 이제 자사에서 좀 수익을 조금 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10%가 기본 수익보다 떨어진다라면은 참여를 안 하는 게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할인을 하시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품에 대한 뭐 구조라든가 또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상품을 그대로 출시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좀 호응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방역이라든가 뭐 숙박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품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지원을 해드린다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스템에 그 상품가를 확정을 지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10명 이상일 경우에, 그다음에 뭐 10명 미만일 경우에 가격이 달라진다라면은 이제 상품이 이제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10명 단위 뭐 무슨 상품이다 해서 가격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돼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면은 좀 별개의 상품으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상품에 예시했던 거지 모든 상품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풀 패키지만 뭐 된다 이게 아니고요. 풀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출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풀 패키지가 아닌 모든 종류의 상품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뭐 아침에도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1명, 2명도 이거 상품 출시할 수 있느냐, 응모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다 가능하신 걸로 저희는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뭐 구성 사항들을 이렇게 제약을 두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상품을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패키지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패키지가 아닌 상품이 오히려 지금 소비자들한테는 더 선호하고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가 아닌 상품으로서 만들어서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뭐 패키지 일정 중에서 뭐 반일이라든가 하루 정도 자유 일정이 포함된 뭐 상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종류의 상품이든 숙박이 포함된 뭐 지역을 가는 상품이면은 다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수료는 없다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사의 운영 경비도 과업 그 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없다라는 거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 다만 중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뭐 그 플랫폼을 뭐 영원히 쭉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만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숙박권 뭐 이렇게 뭐 또 동일한 이제 추경 사업으로 해서 숙박권 할인 뭐 이렇게 지급한다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숙박건당 뭐 얼마씩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별개의 사항이고, 예, 저희는 중개로 일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 관리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카드 수수료 발생한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제를 대행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카드 수수료까지 플랫폼사에다가 다 대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 채널이 어차피 자사 제휴 채널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다만 이제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면 고객 명단을 다 확인해서 거기서 조회를 하든지 뭐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별은 되는 아니고 거죠. 어찌됐든 모든 네네네네. 기능들에 대한 그렇죠. 정보가 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플랫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입장료 부분들이 너무 뭐 턱없이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에서 좀 할인해 주면은 이제 상품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좀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이제 입장료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협조 요청을 이렇게 한 상태에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은 6만 원까지만 이제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예. 3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국내 상품들 30만 원 이상 되는 상품은 제가 보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